개그맨 박수홍 씨를 비롯해서 신서유기의 나영석 PD, 가수 피오 등 여러 유명인이 사는 마포구 상암동 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박수홍 씨는 결혼 전에는 물론이고 결혼 후 신혼집도 이 아파트에 차렸다고 하는데요. 개그맨 주병진 씨도 10년 전쯤 이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강아지 3마리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예인이 많이 사는 만큼 웬만한 예능에는 다 나왔던 아파트인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사실 실버타운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월 관리비가 500만 원에 달하는 실버타운도 들어가려면 2, 3년을 기다려야 해서 실버타운 난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실버타운에 가려면 65세가 넘어야 하는데 최근 연령 기준을 넘긴 주병진 씨를 제외하면 모두 나이 기준에서도 미달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닌데요. 연예인들이 어떻게 이 실버타운에 살게 된 걸까요? 연예인들이 대기가 엄청 긴 실버타운에 살게 된 이유는 이 아파트 특성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는 마포구 상암동 카이저 팰리스 클래식입니다. 우린필류라는 브랜드를 썼던 우린검설이 지었는데 당시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모두 카이저 팰리스라는 브랜드를 썼습니다. 건설사는 이 아파트에만 카이저 팰리스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주제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만 실버타운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인 건데요. 분양 당시 기사를 보면은 실버 전용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나와 있습니다. 지하 3층부터 최고 33층, 2개 동 총 240가구로 지어져 있고 중대형 평형만 있습니다. 공급 면적을 보면은 118제곱미터에서 326제곱미터로 평으로 치면은 35평에서 98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력 평형은 40평대입니다. 49평 118가구, 58평 60가구, 35평 58가구입니다. 정말 크게 지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7년 11월에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워낙 비싸게 나와서 잘 안 팔렸고 홈쇼핑까지 진출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분양가를 보면은 3.3제곱미터당 2,2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으로 2008년 당시 반포자이 아파트보다 조금 저렴한 정도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상암 월드컵 2단지가 2007년 하반기에 4억 중후반에 거래된 걸 보면은 당시 이 노인 전용 아파트가 얼마나 비쌌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실버타운은 최고급으로 지어졌던 만큼 내부에도 다양한 커뮤니티를 갖췄습니다. 단지 커뮤니티로는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 연습장, 사우나, 수영장이 있었고 영화관과 파티하우스, 와인바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커뮤니티 시설이 활발했던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정말 신경 써서 지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성 당시부터 최고급으로 지어놔서 커뮤니티 시설이 많을 뿐 아니라 보안이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고층은 한강도 매우 잘 보인다고 합니다. 또 이 아파트는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곳에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상암동이거든요. 근데 MBC, JTBC, EBS, YTN 같은 방송국이 있고 촬영장이 많은 일산으로도 빠지기 편합니다. 또 이런 상암동에서 가장 최근에 가장 고급스럽게 지어진 아파트라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잘 지어졌던 이유 역시 실버타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아파트는 바로 분양형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이 분양형 실버타운이 8, 9년 전에 법에서 완전히 사라지면서 지금은 볼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 사라진 이유는 입소 기준이 좀 문제가 되면서 사기 분양 사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원구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쿠아 아파트도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지어졌는데 여기서도 규정 허점으로 인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버타운은 65세 이상 자립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가는 곳인데 당시에는 65세가 되지 않더라도 실버타운을 매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양권을 산 사람은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왜 못 들어가냐 하는 상황이고 구청이나 실버타운 운영사 입장에서는 여기는 65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당시 노원구나 좀 구의원 이런 분들이 적극 나서면서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만약 시행사가 65세 미만이라서 입주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더라면 아무도 안 샀을 텐데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 분양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아예 없애버렸는데요.
그러면서 실버타운 관련 법인 노인복지법을 개정했고 60세 미만은 노인복지주택은 사지도 빌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걸 어길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이미 매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65세 미만이라도 이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연예인들이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 이유인 건데요. 문제는 이 분양형 실버타운이 사라진 이후에 실버타운 업계가 완전히 불황을 맞았습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만들어서 팔아야 돈이 되는 건데 임대 상태로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부담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시설 경험이 많았던 운영사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실버타운에 한국에 들어온 역사가 워낙 짧아서 제대로 운영할 회사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유명한 더 클래식 500 역시 이 즈음 생겼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실버타운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공사나 시행사 같은 건설 회사들은 여기에 아예 관심을 끊어버렸고요. 안 팔리니 안 만든 건데 이게 어쩌다가 업계 불황으로 완전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실버타운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이 실버타운 불황기에 역대급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빠르게 늘었습니다. 1년 뒤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고 합니다. 2010년에는 10명 중 1명이었는데 이게 배로 뛰었습니다. 한 10년 뒤에는 더 늘어나서 5명 중 한두 명이 노인이고 2050년에는 국민 절반이 노인이 되는 조금 참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실버타운 수는 매우 적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버타운의 법적 이름은 유료, 무료 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인데 그런데 이걸 다 합해도 몇 개 안 됩니다. 원래는 이 시설들의 수가 노인 증가세랑 같이 가야 하는 건데 현재는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짓기도 어렵습니다. 서울에는 땅도 없고요. 시니어타운은 어쨌든 건물이라서 지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있는 것을 고쳤을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실버타운 난민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정부도 이런 노인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동탄 신도시에 시니어타운을 지을 수 있는 초대형 용지를 선보였는데 여기는 원래 병원 용지에서 이번에 오피스텔을 추가해가지고 시니어타운 용지로 나왔습니다. 건설업계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풀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없어진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바로 부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물론 있는데요. 노인복지주택은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이라서 투기 수요가 우려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